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국제꽃 박람회의 개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자, 드디어 내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오렵니다. 워낙 그 국내 대표적인 화훼 축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대가 큰데 예. 시장님 뭐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큰 시민들이 지금 기대가 아주 큰데요. 그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의 이제 17일간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일산 호수공에서 열립니다. 고양시의 이제 대표 축제인 만큼 뭐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렇게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뭐 하여튼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람회보다는 아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아주 다채로운 꽃과 이 정원들을 이 호수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꽃과 정원을 아주 감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그 고양국제꽃 박람회 현장 잠깐 봤는데 뭐 시장님께서도 개막 전에 뭐 사전 점검차 수시로 갔다 오셨을 텐데 예. 뭐 준비 상황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들렀다 왔습니다만 고양국제꽃박람회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렇게 전시 박람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가득 이렇게 꽃들로 해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고 아름다운 정원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전시 작품을 보면서 아무래도 꽃박람회의 개막이 빨리 열린다는 그 설레임이 지금 느껴지긴 하루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올 봄에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꽃 개화 시기를 못 맞춰서 애를 먹는 지자체들이 많았습니다. 벚꽃 축제도 그렇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꽃박람회 준비에 약간 뭐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뭐 신경을 쓰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좀 기후 상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더 추워지기도 하고 또 더 더워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거의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봄이 사실은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또 희망의 계절이죠. 그래서 꽃이 만개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이 꽃박람회에 딱 맞춰야 되니까 뭐 자연의 그 아름다움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이 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축제의 장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비닐하우스들도 미리 준비한다든가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꽃의 도시인 고양특례시에 갖고 있는 원래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또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단단히 했기 때문에 아마 꽃은 감상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람회 기간도 예년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연장시킨 겁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2023 꽃박람회를 할 때 12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비가 한 번씩 오고 해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원래는 이제 꽃박람회를 5일 정도 더 연장을 해서 17일간 진행됩니다. 물론 뭐 여유롭게 또 편한 일정에 오시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영화도 좋으면 N차 관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처럼 우리 넉넉한 개최 기간 동안에 그 처음 시기와 또 나중에 가면 또 분위기가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꽃박람회도 N차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7일간이면 이 주말이 그 축제 기간 동안 3번 정도는 이렇게 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프리패스권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고 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겁니까? 어떤 예, 겁니까? 맞습니다. 뭐 어느 분이든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그 N차 관람 말씀드렸는데 꽃박람회가 원래 처음으로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유료 구간들을 그냥 프리패스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연령 제한 없이 고향 시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관람하실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프리패스권이 있으면 뭐 매표소에 이렇게 대기할 필요도 없이 바코드 딱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예. 축제에 가보면 이거 줄 서다가 볼일 다 보는데 맞습니다. 네, 그 시간 예. 아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개막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4월 27일 이 토요일에 이제 우리 또 행사 오후 7시에 노래하는 분수 광장에서 특설 무대에서 개막 축하 쇼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개막 축하 쇼에는 무려 한 60인조의 우리가 있는 윈드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아주 멋진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자체도 멋진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아름다운 분수와 함께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의 그 바람 소리가 좀 어우러져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마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일산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그 밤하늘에 멋지게 또 장식될 레이저 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까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꽃박람회도 하시고 이런 개막 쇼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세세하게 이 꽃박람회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주제가 지구 환경과 꽃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요즘 사실은 갈수록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물론 뭐 환경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력과 또 희망을 상징하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이 꽃을 통해서 지구 환경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화로움을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도시공학 분야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고양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도시이기도 한데 도시가 바로 자연이고 자연이 도시가 돼야 된다 하는 방향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 특례시는 이 대도시라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좀 공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내서 꽃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그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구 환경에 대한 소중함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과 그리고 또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이 박람회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고양 국제 꽃박람회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면 역시 그 테마별로 구성된 야외 정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 야외 정원 어떻게 꾸미셨습니까? 예, 야외 정원은 크게 9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박람회장에 딱 들어서시면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지구 환경과 정원에서는 요번 그 꽃박람회의 주제인 그 지구 환경과 꽃을 상징하는 대형 꽃등고래라고 해서 거기에 조형물이 바로 눈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고양시의 장항습지를 매년 드러내는 또 철새, 그 철새의 제두루미가 이 꽃 조형물에 바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조형물이 바로 우리 웰컴 정원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정원을 이제 들어서기 전에 그걸 이제 느끼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시면 60여 종의 야생화가 펼쳐져 있는 자연학습원, 여기는 또 한국정원 그리고 또 수변정원이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정원인 우리 그 이상한 계절의 아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다양한 꽃이 만개하는 또 꽃만개 정원, 이런 것들이 야외 정원에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 국제꽃박람회만의 이 특별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지난해하고 뭐 분명히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 박람회만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뭐 특히 또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를 또 연출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화해 예술을 선보이는 우리 꽃박람회에 그 최대의 국제 정원 이벤트가 열립니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 같은 경우에 아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만, 여기에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최정상급 그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 작가 정원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 뭐 다 아시겠지만 황지혜 작가의 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영국의 또 폴 허버 브룩스, 그다음에 남아공의 레온 클루지, 이런 총 한 세 분의 그 작가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작가가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관람객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뭐 저 또한 그 이번 꽃박람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꽃 박람회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은 역시 꽃입니다. 예. 올해 선보일 특별한 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꽃 이름이 워낙 또 길기도 하고 독특해서 아주 특별한 꽃입니다. 예, 이름이 아모르 포팔루스 파에오니 폴리우스.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 꽃은 쉽게 볼 수 없는 꽃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꽃잎을 펼쳐지지 않다가 개화하는데 최대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고요. 폭으로는 한 50cm 정도 되는 걸로. 그리고 특히 씨앗의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kg 될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냄새를 또 이렇게 풍기기도 하고 해서 곤충을 유인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보시면 독특하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정원의 그 자연학습원 가시면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자생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그 숲속에 자라는 이 섬노루기, 이 자생화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이기도 하고, 꽃의 이 특성상 이 그늘진 곳에서 이제 식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에서 아주 조용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름에 피는 수련이나 국내의 신품종 이 꽃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국가의 대표 꽃에 해당되는 것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프리패스권을 이용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꽃 박람회 준비하시다 보면 시장님도 꽃 박사님 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장미입니다. 장미의 그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양시에 장미가 전국의 장미 생산의 24%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고양시의 또 시화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뭐 또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양시가 이 장미 재배 면적이 52헥타르입니다. 면적이 만만치 않고요. 전국에 아까 24% 점유하는 만큼 우리 자체에서 또 신품종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 장미 신품종 고양 1호를 뭐 개발하면서 지자체 최초로 사실은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장미 한 30품종이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입니다. 이 유일한 고양시의 그 장미꽃이죠. 예,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에서 이번에 같이 꽃박람회 하는 데서 장미원에서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뭐 박람회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미원에 포함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피는 장미, 그 정원 장미를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무려 한 1만 평방미터에 되는 면적에 2만여 주의 이 장미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시면 장미의 이 밭이 이렇게 아름답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들장미보다는 조금 개화 시기가 빠르군요. 이게. 예. 네네. 그
들장미보다 그 빠르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의 온실에서 저기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해마다 그 방문객이 어느 정도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보통 그냥 한 10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치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게 뭐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뭐 꽃의 어떤 향연을 만끽하시면서 이 축제를 즐기시기도 하는데 이 꽃 전시하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어떤 박람회라는 걸 저도 느낍니다. 물론 뭐 야외 정원이나 실내 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뭐 또 생태 체험관도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저 함께 하면서 요번에 그 노래하는 그 분수 광장에서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존이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전시 공간을 구경도 하시고 관람하시면서 하는데 조금 좀 특이한 것은 박람회 그 하시는 과정에 필수 코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상꽃 자전거, 이 호수공원 위를 이렇게 직접 자전거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번 그걸 느끼시면 또 호수공원 한 번도 호수공원 위를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도 하고 또 마술 쇼도 있습니다. 마술 쇼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 이런 것도 공연도 다채롭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그런 공연과 전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세계적인 그 정원 디자이너들 작품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화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 꽃 포럼도 열린다고 들었어요. 올해도 이제 포럼 개최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예, 원래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 그 꽃 포럼이라고 해서 화훼 산업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국내외 연사를 모셔와서 화훼 산업의 트렌드도 얘기를 같이 나누고 동향에 대한 강연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훼 분야의 이 전문가 그리고 또 플로리스트 그리고 일반인 등이 참여해서 관상식물 이렇게 산업 동향과 미래의 연구 과제 등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국내외 많은 관련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또 아무래도 화훼 산업 종사자분들이 많이 또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에서 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판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미리 여기는 또 저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박람회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화훼 경기 대회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화훼 경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어떤 대회고 또 얼마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분야든 뭐 아무래도 경기 대회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상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양 국제 꽃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화훼 경기 대회라고 얘기하는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예, 그게 개최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도 두 분이 참석하게 되고 예선을 이렇게 다 통과한 각국의 이제 대표라고 얘기하는 8개국 10명이 선수가 출전해서 다양한 이 화훼 장식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경연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과정이 아주 멋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연을 펼치는 장면을 우리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꽃 박람회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이제 꽃 뭐 또 화분 또 관련 소품들 직접 구입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마켓이나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마켓 있는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관람 뭐 박람회의 관람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먹거리도 좀 필요하고. 근데 이런 지역에서 요즘 일산 호수공원이 워낙 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제광장 일원에는 고양 플라워 마켓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훼
특판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훼 관련해서 이색 소품 판매장, 우리 또 고양시에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농특산물관도 이렇게 한 60개소 정도가 이렇게 운영됩니다. 물론 뭐 다양한 꽃과 또 선인장, 다육식물까지 고양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한 38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우수한 이런 특산물을, 화훼 특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고양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꽃 뭐 이런 다양한 또 이 농작물들도 많이 판매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사실은 요즘은 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이 문제 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올해도 뭐 비슷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뭐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의 그 주차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매년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즐거운 꽃 구경에 오셔가지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인상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우리 일산 호수공원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근데 한 6,400여 대 수용이 가능한 임시 주차장을 우리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00대의 협력 주차장을 또 준비해서 총 한 10곳의 주차장에 한 1만 900여 대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차량이 수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은 넉넉하게 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꽃박람회를 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제가 또 지구 환경과 꽃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 이렇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이를테면 대중교통 이용한 분한테 현장 입장권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어떤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가급적이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화훼 산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화훼 농가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 국제꽃 박람회가 우리 화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예.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뭐 1997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또 처음으로 했지만은 화훼 산업 강화를 위해서 전문 박람회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꽃과 식물을 전시하는 축제를 넘어서서 관광, 비즈니스, 그리고 또 무역의 상담이 함께하는 그 특화된 화훼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람회 전체 화훼 물량의 90%를 고양시에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시의 화훼 산업의 또 활성화에는 크게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대화와 포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국내외 화훼 전시관을 또 통해서 화훼 산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꽃박람회는 사실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의 이 화훼 산업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국제적 클래스의 이 박람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우리 뭐 박람회 하면 또 올림픽 열리듯이 4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열리는 세계 대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계 박람회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양시가 이 화훼 산업 생태계 잘 구축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도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께서도 이 화훼 유통 채널이나 그 산업 육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세요? 뭐 화훼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계절이 있는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그 겨울에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코로나나 이렇게 국제 경제 침체 때문에 화훼 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훼 산업의 또 재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뭐 생산 시설을 좀 첨단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뭐 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화훼 산업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을 제대로 이제 잘 갖추기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실은 화훼 전용 유통시설, 이게 수도권 화훼 종합 유통센터가 작년 10월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점점점 더 뭐 아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람회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은 뭐 그것만 딱 구경하고 가실 게 아니라 고양시의 다른 이 문화 관광 자원도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도 좀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떤? 예, 좀 뭐 우리 뭐 꽃박람회의 그 우리 전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장미원을 또 지나서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확장된 의미도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 전시 공간을 확대를 시켜 놓으면 주변의 상권, 그 원래 있던 지역보다 조금 거리가 있었던 그 상권까지도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릴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양시민 모두가 함께 또 준비한 우리 꽃박람회인 만큼 앞으로 꽃박람회 혼자만의 이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 또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 또 활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또 화훼 산업하고 함께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국제 꽃박람회가 고양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뭐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박람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방문객이 얼마나 많았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방문객 숫자를 봤더니 한 830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생산 유발 효과를 봤더니 1조 한 7천억 원 정도의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뭐 1,400억 원 정도로 올해 역시 그 정도는 뭐 무조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방문객은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가 주최하는 단일 행사의 경제 유발 효과가 한 해 1,000억이 넘는다. 결코 적지 않은 성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이게 꽃 박람회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 해외와의 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뭐 견고히 해온 것이 바로 우리 고양 국제 꽃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AIPH 이 여기에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더 협업 관계를 더 공고히 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고요. 이에 또 원래 그 꽃박람회는 네덜란드라든가 그러면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미국, 콜롬비아 이런 지역에 해외 정부나 단체와 함께 아주 더욱 이색적인 화훼 전시와 국제적인 교류 행사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 2024 한국 태국 그 상호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태국을 올해의 테마 국가로 이렇게 정하고 태국 실내외 정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색 식물을 전시하고 학술 교류도 이렇게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할 해외 협업 관련 교류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향 저기는 꽃 전시관을 비롯해서 실내 그 전시관이 화훼 교류관과 또 화훼 산업관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번 꽃박람회에 참여하는 한 30여 개국 정도의 그 국가관을 비롯해서 해외의 화훼 유통 에이전시 그리고 또 화훼 생산 및 기술 관련 업체 부스 이런 것들이 알차게 아주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해외 아까 말씀드린 희귀 식물에 해당되는 이색 식물
그리고 또 국내의 신품종 이런 부분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마 야외 정원뿐만 아니라 아주 실내 전시관에서도 아주 관람하시면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처럼 또 이동환 시장 나오셨으니까 이 고양시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고양시가 소개됐습니다. BBC에서 고양시의 어떤 점을 주목한 겁니까? 예, 자랑하고 싶었는데 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뭐 고양 국제꽃 어워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고양시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미지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BBC가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대 도시라고 얘기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보면 뭐 오슬로, 데보리, 그다음에 저 보로도 뭐 이런 도시들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우리 그 고양시가 세계 주요 도시 한 100여 개국이 같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관광객이나 주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로서는 14위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4위가 그냥 14위가 아니라 13위까지는 다 유럽입니다. 그게 아시아, 태평양, 뭐 이를테면 오세아니아까지도 다 합해서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고양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고양 시민으로서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월에 이동환 시장 또 저희 KBS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글로벌 자족 도시로 고양시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기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 사이에 진척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 뭐 제가 또 취임하고 최고 1호 공약이라고 할 정도로 뭐 지금 추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물론 뭐 경기도에서 그는 지정을 받았기도 하고 우선 후보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산자부에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뭐 그동안 우리 고양시는 주로 그 주택 공급에 뭐 이용한 도시라고 할 정도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가 이렇게 자족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면 가장 기본이 기업을, 산업을 유치해서 그게 제대로 자족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정이 원래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수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뭐 해외에서의 접근성 이런 것들 감안하고 또 정주 여건, 풍부한 인프라 이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인 것은 확실한데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용역을 하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이기도 하고 아마 저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4월 정도 말 정도면 제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박했네요. 예, 임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에 또 최초의 1호 그 기업 유치된 1호 기업이 AEG라고 우리 전 세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 기업으로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이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 수도권인 고양시에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야 하나?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이 더 이상 팽창하고 수도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제한시켰죠.
그래서 규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 이상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도권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가 필요하면 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보면 한 5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은 사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육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거고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고양시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런 여력을 규제로 인해서 못하게 한 것을 그걸 이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그런 규제를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의 완화를 좀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의 의미입니다. 이 지역으로 보면 여건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아까 정주 여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또 시민들이 이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난 2월에 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자, 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한테는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릴 생각이세요? 예, 뭐 우리의 도시가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중에 뭐 기업 유치해서 산업이 육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 분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교육에 대해서는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발전 특구를 전국에 지정을 하는데 고양시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바탕이 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또 갖춰져서 이제는 교육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육의 어떤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 제가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아마 총 우리 교육발전 특구에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200억 정도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규제 특례도 또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아마 고양시가 교육의 도시로 아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 법무부가 신설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우리 뭐 국가 기관이 사실은 고양시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또 유치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고양시가 이민관리청 같은 이런 어떤 기관이 오기에 가장 좋은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 편리한 교통, 그리고 풍부한 또 인프라가 강점이라는 것을 또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자족 도시로 이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고양시가 이민청을 입지하는 데는 최적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민간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범시민 서명운동이라든가 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꼭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수도권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교통난, 특히 출퇴근 교통난, 이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제가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전국에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통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수도권 교통에 또 새롭게 가장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GT에서 A 노선이 조만간에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 개통되면 서울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고향에서 서울역까지는 한 16분이면 도착하고요. 삼성역까지는 23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가까운 위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또 고양시하고 의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교외선이 또 이제 운행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서 그 서울의 세전역에 있는 연결되는 고양 은평선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천 2호선도 우리 고양시로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 30분 내 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그 신분당선 우리 고양 일산 연장을 하는 거, 9호선 또 고양 그 일산 대곡역으로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3호선 급행을 또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다 되면 교통망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지금 전국에서 체증이 가장 심하다는 자유로가 체증이 그래도 완화되는 그런 어떤 도로망이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꽃 박람회 준비 상황부터 여러 가지 고양시 현안들도 좀 짚어봤는데요. 자, 시장님, 이제 내일 개막되는 꽃 박람회에 오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고양 시민들에게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의 화훼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화훼 예술과 그 다음에 산업까지 한 번에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과 또 차별화되어 있는 뭐 볼거리, 저리거리가 많이 또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 다채로움이 가득한 고양 국제 꽃박람회를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이런 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형형색색의 꽃일 텐데요. 내일부터 17일 동안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그윽한 꽃향기로 물들일 고양 국제 꽃 박람회.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위안과 활력을 선사하고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 농가에는 한 줄기 단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화훼 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인 고양시가 이번 꽃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 화훼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